로봇이 증시를 지배했던 25년, 이제 시선은 하늘 위로. 26년 스페이스X가 새로운 주인공이 될지 지켜보시죠. 안녕하세요. 12월 22일 월요일 정규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정말 딱 한마디로 스페이스X가 모든 걸 집어삼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코스피 지수도 2% 넘게 오르고 코스닥도 1.5% 상승해서 분위기는 좋았는데 사실 모든 관심이 딱 한 곳으로 쏠렸죠. 맞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였죠. 2026년에 성장할 수 있다는 소식 하나가 그냥 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하루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상장은 민간 우주산업이 이제 공상과학이 아니라 진짜 돈이 드는 사업이라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는 사건이 되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상업화 시대가 열린다는 신호탄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산업의 돈과 인재가 훨씬 더 몰릴 거고 스페이스X에 부품을 대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장이 바로 그 가능성을 미리 반영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기대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에게 또 어떤 논리로 흘러들어갔는지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스페이스X와의 관계에 따라서 몇 개 그룹으로 묶어보면 흐름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겠죠. 그렇죠. 시장은 언제나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를 먼저 찾아내니까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캔코아 에로스페이스나 22% 넘게 오른 HVM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두 회사는 스페이스X에 직접 납품을 하는 곳들이군요. 네, 티타늄 같은 특수 금속 소재를 직접 납품하는 1차 협력사거든요. 우리 제품이 진짜 스페이스X 로켓에 들어간다. 이게 확인된 기업들이죠. 이런 확실함이 주가를 상한가까지 밀어올린 동력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두 기업처럼 이미 공급 중이다라는 팩트가 있는 곳은 아주 강했잖아요. 네, 그랬죠. 반면에 세아베스틸 지주처럼 앞으로 공급을 추진한다는 기대감에 오른 곳은 상승률이 한 16%대로 조금 낮았거든요. 지금 텍사스에 관련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인데 이 차이를 보면 지금 시장이 이 테마를 얼마나 꼼꼼하게 옥석가리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와, 정말이네요. 같은 테마 안에서도 확정된 현실이냐, 미래의 가능성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다른 가격표를 매기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품 공급 말고 다른 형태의 연결고리도 있었나요? 물론이죠. 두 번째 그룹은 서비스 파트너나 금융 투자로 엮인 곳들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대표적인데요. 오늘 30% 가까이 올랐죠. 여긴 미래에셋그룹이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를 한 곳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약 4천억 원을 비상장일 때 미리 투자를 했어요. 이건 가장 직관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스페이스X의 몸값이 오르면 투자한 지분 가치도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해하기가 아주 쉽거든요. 부품을 대는 것과는 또 다른 방식의 아주 직접적인 돈의 연결고리군요. 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도 있습니다. 컨텍스라는 회사가 19% 넘게 올랐는데 지상국 사업을 하거든요. 지상국이요? 그게 좀 생소한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우주와 땅을 연결하는 통신기지국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페이스X가 수만 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면 그 위성들이 보내는 데이터를 땅에서 받아주고 또 명령을 올려보내는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군요. 네, 컨텍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아시아의 유일한 민간 기업이라 주목받은 겁니다. 스페이스X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컨텍의 일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여긴 스페이스X 로켓을 이용해서 자기들 위성을 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체 개발한 초소형 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콘 9 로켓에 실어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경험이 있죠. 스페이스X의 중요한 고객사이면서 그 기술력을 입증받은 파트너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LK 사명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우주의 내비게이션이라 불리는 별 추적기라는 핵심 부품을 스페이스X 로켓으로 우주에서 테스트하는 데 성공했어요. 성능을 인정받았으니 앞으로 납품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얽혀있네요. 직접 부품을 대는 회사, 돈을 투자한 회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역으로 고객이 되는 회사까지.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마지막 그룹이에요. 어떤 거죠? 스페이스X랑 직접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주가가 크게 오른 기업들이요. 인텔리언테크 같은 경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테마의 핵심을 보여주는 세 번째 그룹, 기술 생태계 관련주입니다. 인텔리언테크는 사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강력한 경쟁자 원웹의 핵심 파트너사예요. 잠깐만요. 경쟁사의 파트너인데 주가가 올랐다고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보통 경쟁사가 잘 되면 여기 안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의 상장을 스타링크라는 특정 서비스의 성공으로 본 게 아니라 저궤도 위성통신이라는 시장 전체의 개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 네, 전기차 시절이 처음 열릴 때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관련지들도 다 같이 올랐던 것과 똑같은 거죠.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지면 경쟁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한 겁니다. 한 회사의 성공을 넘어서 산업 전체의 성장판이 열린다는 신호로 해석했기 때문이군요. 그렇다면 한국의 스페이스X로 불리는 이노스페이스가 16% 넘게 오른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스페이스X처럼 직접 로켓, 즉 발사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스페이스X의 가치가 2,200조 원이라면 같은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의 가치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치 재평가 기대감이 붙은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외에도 누리호 엔진 부품을 만드는 비치로넥스텍이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한 RF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도 국가 우주 프로젝트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점이 재조명받으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와, 정말 스페이스X라는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한국 증시에 엄청난 태풍을 몰고 왔네요. 자, 그럼 이렇게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는 동안 땅 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도 살펴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로봇이었는데 오늘은 좀 조용했나요? 조용하긴요. 주인공 자리를 잠시 빼앗겨서 그렇지 로봇 섹터의 열기도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다만 우주 테마처럼 어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소식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어요. 구체적인 소식이요. 예를 들면 계양전기 같은 경우인가요? 오늘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 상한가로 마감했더라고요. 네, 계양전기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었죠. 현대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와 2030년까지 로보틱스 모듈을 공급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거든요. 이건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계약했다라는 명확한 실적이라서 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응한 겁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우주 테마가 거대한 미래 비전에 투자하는 느낌이라면 로봇 쪽은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군요. 맞습니다. 서진 오토모티브도 30%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도 비슷하면서 살짝 달라요. 거기는 어떻게 달랐나요? 서진 오토모티브는 로봇 개발사 로브로스랑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동 개발한다는 MOU를 맺었어요. MOU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2026년 시제품, 2027년 양산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공개한 게 시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아, 그냥 협력하겠다가 아니라 시간표까지 딱 짜서 보여줬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막연한 협력이 아니라 진짜 사업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결국 투자자들이 이제 로봇 테마에서는 그래서 진짜 돈은 언제 버는데?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이네요. 다음으로 바이오 섹터도 한번 살펴보죠. 여기도 개별 기업들의 약진이 돋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바이오 섹터 역시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기업들이 시장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장 3일 만에 공모가의 5배가 넘게 오른 알지노믹스가 가장 뜨거웠죠. 3일 연속 상한가던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회사의 어떤 점이 시장을 이렇게 열광하게 만든 건가요? 알지노믹스는 RNA 치환이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일릴리가 먼저 알아보고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이력이 있어요. 아,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무기인 거죠. 여기에 곧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혹시 제2의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까지 붙은 겁니다. 결국 여기도 과거에 증명된 성공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키운 경우네요. 그렇죠. 사이토젠이라는 회사도 30% 가까이 올랐는데 액체 생검 기술이 주목받았고요. 액체 생검이요? 그건 어떤 기술인가요? 네,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암 진단을 위해서 몸속 조직을 직접 떼어내야 해서 고통스럽고 위험했는데 이 기술은 그걸 대체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사이토젠이 최근 미국 아마크에서 발표한 전립선암 관련 임상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오면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겁니다. 이것도 결국 데이터로 입증된 성과인 셈이죠. 그렇군요. 셀바스 헬스케어도 파트너사의 FDA 승인 소식에 16% 가까이 올랐고요. 오늘 시장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증멸된 무언가를 보여달라 이거였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장에 돈은 많지만 그 돈이 아무데나 흘러가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도 짧게 짚어보죠. 오늘 우주와 로봇의 기세에 좀 눌려서 비중은 작았지만 그래도 시장의 상승을 이끈 중요한 축이었잖아요. 그럼요. 사실 이 모든 미래 산업의 기반에는 반도체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대장주가 시장을 아주 시원하게 이끌었습니다. 네, 드디어 삼성전자가 11만 전자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6%나 올랐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삼성의 차세대 제품인 HBM4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HBM4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90%를 넘을 거라는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시장의 큰형님들이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다른 테마들도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그 외에 오늘 상장한 삼진식품이 150% 넘게 오르면서 어묵 베이커리의 힘을 보여줬고요.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에 DXVX가 또 스테이블 코인 입법 논의 소식에 IT센 글로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스페이스X 테마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오늘 하루 정말 뜨거웠지만 이런 열기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좀 차가운 머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가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을 반드시 아셔야 해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그 서한에서요, 2026 IPO 계획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며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고 명확히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매우 불확실하다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거의 확정된 것처럼 뜨거웠는데 회사 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상장이 연기되거나 아예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까지 했어요. 지금의 열기는 이 거대한 IPO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을 기반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계획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합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